2007년 중순경 집 없이 영등포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던 46세 강 씨는 가끔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간신히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우연히 공사 현장에서 54세의 최 씨라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요. 이 최 씨와 강 씨는 서로 말이 굉장히 잘 통했어요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종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분을 쌓아갔습니다. 이 최 씨라는 남자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한 다가구 주택 지하 1층에 10평 남짓한 원룸에서 90대인 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남자였어요. 솔직히 집은 있었지만 홀로 나이든 노모를 모신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것도 10평 원룸에서. 생활 형편 좋지 못했습니다. 딱히 직업이 없었던 최 씨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강 씨, 그리고 그의 동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세월을 보냈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이 최 씨도 집과 영등포역을 오가는 반노숙자 생활을 한 거예요. 그렇게 함께 노숙 생활을 하며 점점 친분이 두터워진 이 강 씨와 최 씨. 몇 달이 흘러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. 이때 강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아우 진짜 추워서 밖에서도 못 자겠어. 어디 갈 데도 없고. 이번 겨울이 진짜 춥다는데 이번 겨울 어떻게 지내야 되나. 겨울이 되자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을 한 거죠. 이에 최 씨는 친한 친구가 힘들다는데 어떡해요, 도와줘야지. 어찌됐든 나는 10평 남짓 작긴 하지만 집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때 최 씨가 2007년도부터 3년 동안 강추위가 찾아올 때면 강 씨를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고 식사를 제공해 준 거예요. 우리 집이 조금 좁긴 한데 여기서 며칠만이라도 나랑 같이 지내자. 처음에는 이 강 씨 왔다 갔다 했어요. 눌러 살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2009년 10월 9일부터 이 집주인 최 씨가 그런 거예요. 힘들게 길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랑 같이 지내자. 그렇게 강 씨는 아예 최 씨의 집에 눌러 앉게 됐습니다. 솔직히 일단은 불쌍하고 딱한 마음에 강 씨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긴 했지만 사실 이 최 씨의 형편도 누군가를 데려와서 함께 살 여건 전혀 안 됐어요. 좁디 좁은 10평. 이게 말이 10평이지 실평수는 약 3평 정도였는데 이런 좁디 좁은 방 안에 남자 2명에 90대 할머니 1명. 당연히 엄청 비좁죠. 불편했겠죠. 그러다 보니 다들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만큼 싸움도 잦아지기 시작했어요. 얹혀 사는 상황이었던 이 강씨. 나가기는커녕 불편하다고 자꾸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 강씨가 다혈질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서 점점 이 집주인인 최 씨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. 어느 날 이 강 씨는 최 씨한테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어.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줘봐. 하지만 이런 강 씨의 제안 최 씨는 거절했습니다. 1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여기 그냥 살만해. 그냥 살자. 자기 제안이 거절당하니까 이 강 씨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. 네가 나를 무시해? 거기다가 예전에는 밥도 잘 챙겨주더니 이제는 내 밥도 잘 안 챙겨주고. 최 씨 마음에 안 들어? 아니 여러분 이 강 씨 돈도 안 내고 그냥 최 씨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왜 저거 안 해주냐 불만만 늘어나고 아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자기가 집주인이야. 거기다가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이 집주인 최 씨가 강 씨 딱하다고 강 씨 용돈도 10만 원씩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. 아니 자식 새끼야 뭐야. 돈까지 왜 줘. 갑부집이야 뭐야. 누가 누구한테 용돈을 줘. 자기 살기도 바쁜 사람이. 최 씨가 아주 처음에 몇 번 용돈을 챙겨줬어요.
그런데 이거 어떻게 계속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? 형편이 그런데. 그러다 보니 좀 챙겨주다가 못 챙겨주게 된 거예요. 그렇게 2010년 2월 7일 최 씨의 집에서 자주 술을 먹었던 이 강 씨는 그날도 과음을 해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때 강 씨, 집주인 최 씨한테 왜 매달 주던 용돈 10만 원 왜 안 줘? 나 지금 개무시하는 거야? 요새 밥도 안 차려주고 너 요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. 이거를 막 욕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.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최 씨 기가 막혔겠죠. 내가 네 와이프냐? 갈 곳도 없는 새끼를 우리 집에서 좀 지내라고 도와줬더니 이거 뭐 지가 집주인이야 뭐야. 내가 네 엄마냐? 양심도 없네 진짜. 이때 서로 간에 심한 말다툼이 오고 간 거예요. 강 씨의 말에 의하면 최 씨가 먼저 나한테 갑자기 욕을 했다. 최 씨가 갑자기 나한테 나이도 먹은 인간이 장가도 못 가고 집도 없냐? 애기 개새끼 하면서 욕을 하고 소주병 하나를 거울 쪽에 던져서 거울을 깨버리고 강 씨의 가방을 부엌으로 내던지고 강 씨의 티셔츠까지 방바닥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. 이에 너무 화가 난 강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책꽂이 위에 있었던 연필통에서 칼날 길이 10cm의 과도를 꺼내 들고 최 씨를 찌른 겁니다. 자, 강 씨는 최 씨가 먼저 자처했다.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. 그래서 죽인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. 하지만 최 씨를 알고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요. 평소에 이 최 씨 욕도 잘 안 하던 남자였다고. 욕을 강 씨가 하면 했지 최 씨는 욕도 안 하던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정말 욕을 먼저 했을까? 그리고 박수도 마주쳐야 난다고 막말로다가 최 씨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술 먹고 화를 내면서 강 씨 가방을 내던지고 거울 깨고 했겠습니까? 서로 어떠한 언성이 오고 갔고 최 씨도 화가 났기에 그랬겠죠. 그런데 강 씨의 말은 무조건 최 씨가 먼저 욕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.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. 남아있는 이 살인자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. 추운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친구가 안쓰러워 자기도 살기 힘든데 용돈까지 주면서 자기 집을 기꺼이 내주던 친구였습니다. 그런 친구를 집도 좁아 짜증나고 밥도 안 차려주고 용돈도 이제 안 주고 그냥 다 짜증나. 그래서 죽인 거예요. 이 강 씨는 정말 무자비하게 최 씨를 죽였습니다. 얼굴과 뒷머리, 우측의 가슴 부위 등 수십여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둘렀어요. 결국 최 씨는 폐동맥 및 폐의 자창 등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.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현장에서 모든 걸 목격한 이 최 씨의 90대 어머니. 이 어머니까지 봉변을 당한 거예요. 이 강 씨가 자기 아들 최 씨한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최 씨의 어머니가 말리려고 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기어서 강 씨한테 다가오신 거예요. 내 아들 죽는다고 그만하라고. 그런데 이 강 씨는 그런 최 씨의 어머니까지 이마, 복부 등을 찌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. 이 강 씨는 최 씨보다 최 씨 어머니를 더욱더 잔인하게 죽였어요. 어머니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찌른 거예요. 이때요, 칼로 얼마나 심하게 세게 찔러댔으면 찌르던 중에 얼굴 뼈에 부딪힌 과도가 부러지기까지 했대요. 과도가 부러지니까 이 강 씨 미친 짓을 멈췄을까요? 아니요. 이미 눈깔이 돌아가서 옆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어머니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찔러댔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무 죄 없는 최 씨와 최 씨 어머니가 허망하게 말도 안 되게 목숨을 잃은 거예요.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인데 추운데 갈 데 없다고 해서 돈도 없고 해서 용돈까지 주면서 밥도 다 챙겨주고 잘 곳까지 내준 그런 고마운 친구와 어머니인데 은혜를
이딴 식으로 갚은 거예요. 이 악마는 두 사람을 살해한 다음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.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 가방이랑 안 챙겨서 나왔네? 그래서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요. 그리고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이불로 덮고 전기 불까지 모두 끈 채 3-4시간이나 거기 머물면서 현장을 정리하고 지 짐까지 다 챙겨서 다시 나옵니다. 정말 다행히도 이 악마 강 씨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영등포역 인근에서 바로 검거가 됐습니다. 최 씨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이 지인이 두 사람의 시체를 발견했고 경찰은 최 씨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노숙자 강 씨가 이들과 함께 생활했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. 이 최 씨의 지인들은요, 최 씨는 정말 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 강 씨를 내버려 둘 수 없어 선행을 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화근을 불러왔다고 얘기를 했어요. 체포 후에 강 씨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. 강 씨는 최 씨의 집에 살면서 모자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만이 쌓여갔습니다. 특히 최 씨가 돈이 있다고 나를 깔보는 것 같이 느껴져 만취가 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라고 진술을 했다는데 나도 힘든 상황에서 쎄 빠지게 도와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를 깔보는 것 같았다. 날 무시하는 것 같았다. 그래서 죽였다. 정말 다행히도 이 강 씨는요, 체포 후 수감 중에 폐암이 악화가 되면서 사건 발생 1년 뒤인 2011년 7월 24일 죽었다고 해요. 사망했대요. 죽는 그 순간 자신의 죄를 반성은 했을까요?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배신당하거나 혹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라도 찍힐까봐 점점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게 될까 걱정입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못 믿게 되고 더 못 도와주게 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심성 고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진짜 천하의 말도 안 되는 개같은 짓으로 갚아버린 서울 노숙자 모자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